진짜 왜 치우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얘가 2n짜리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라지, 스몰이 이렇게 돼 있으면 DNA 상대량 뜻하는 염색분체 가닥수가 그게 한 가닥으로 된 염색분체입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한 가닥이고 대립 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면 그림을 봤을 때 어디냐? 여기죠, 여기. 그쵸? 여기 지원기 세포의 이 그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지원기 세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1번 세포겠죠? 얘를 1번이다 이렇게 놓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열어두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두고 나머지부터 보고 들어가자. 자,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제 n짜리 두 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는 뚱뚱한 애 n짜리랑 하나는 마른 애 n짜리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올 수 있는 DNA 상대량의 조합은 0, 2라고 했고요. 아래쪽에 올 수 있는 DNA 상대량의 조합은 0,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숫자의 조합을 봤을 때 여기에 1이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 이거는 마지막 생식세포에서만 1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가 3번 세포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니은이 3번이다 이렇게 놓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2가 나오는 걸 통해서 니는 뚱뚱한 애들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우리 2번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위에 2번, 3번, 1번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n짜리 세포의 특징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으니까 라지 스몰 a라는 유전적 구성을 알았으니까 라지 스몰 a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갖고 있는 게 n짜리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스몰 a가 있으면 라지에는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이쪽 라인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려보면 라지 스몰 a로 가다가 여기서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지 A가 어디로 가는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스몰 A가 간 쪽이 3번 라인이야. 3번에 스몰 A가 들어갔대. 그러면 라지 A가 이쪽 탔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이쪽을 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 라인이 라지 A 라인, 오른쪽 라인이 스몰 A 라인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 라지 A 쪽이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라인이 뚱땡이 라인이니까 0 아니면 2로만 나타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숫자 2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래서 2, 0, 2, 0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제 볼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디귿에서 D의 유전적 구성을 풀어볼 단계가 됐는데 그러면 열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개야. 일단 첫 번째 라지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d 이런 식의 유전적 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d가 있는 거는 확실한데 스몰 d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 또한 확신이 되죠. 왜냐면 2n짜리 세포에서 없으면 모든 세포들은 다 없는 게 맞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뭐냐면 성염색체 같은 거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럼 라지 d가 X라는 성염색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A 라인이 1 또는 2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안 돼. 봐라. 만약에 요거라고 해봐. 라지 A, 스몰 a, 라지 D, 라지 D 라는 조합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동형접합이 되면 내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모든 세포에 라지 D가 어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라지 D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봐라. 뭐가 보여? 0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동형접합일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바로 뭐야? 성염색체 위에 올라가야 있어서 여기 숫자가 1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지. 그래서 A가 있는 쪽은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고 D쪽이 있는 거는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상과 성으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숫자 A하고 B가 있는데 둘이 더했을 때 3이 나온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3번이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D가 성염색체에 있다까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X인지 Y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알죠? 오케이? 그런 것들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뒤로 가서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저번 시간에 막대 그래프 푸는 방법 보여줬잖아. 막대 그래프 풀 때는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표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로 그려가지고 표에 있는 거를 채워놓도록 연습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표로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의 표가 완성이 될 거야. 오케이? 일단 여기는 뚫어놓을게. 문제에서 준 것만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위에 유전자형을 줬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지원기 세포라고 줬기 때문에 일단 우리 P에는 11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할 거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핵상 쓰는 거야, 핵상. 항상 DNA 상대량 표에서는 핵상 먼저 써야 돼. 2N짜리지, 그쵸? P는 당연히 모세포니까. 그리고 2N짜리 세포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모든 유전자가 어때? 다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2N짜리의 특징은요, 전부 다 있어야지 2N짜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N짜리의 특징은 바로 뭐다? 전부가 아니고 당연히 일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의 핵상이 나옵니다. 그쵸? 자, 모세포가 1111인데 기억을 보니까 어때? B가 없잖아요? 그치? B가 없으면 당연히 얘는 뭘까? N이겠죠? 그치? 일부를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니은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세포에서 라지 A가 있는데 니은에서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핵상이 당연히 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디귿도 마찬가지야. 디귿. 자, 모세포에 라지 B가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핵상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리고 N자리가 나왔으면 상동이 같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치? 대립 유전자의 일부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 0, 1, 1, 0, 0. 그리고 여기는 2가 나왔으니까 짝수의 조합이다라는 거여서 여기 2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유전자 B가 존재한다. 스몰 b 있죠? 그 다음에 니은 핵상은 디귿의 절반이다. 아니죠? 불핵상 똑같고 그 다음에 디귿은 감수 1분열 중기다. 감수 1분열 중기 때 세포의 특징이 뭡니까? 예, 2N짜리 세포예요. 2N짜리. 그치? 근데 우리 디귿 써놓고 보니까 핵상이 뭐였어? N이라는 거 확정이 됐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감수 1분열 중기가 아니고 감수 2분열 중기 때 세포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틀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되게 좋아요. 이거 역시, 저번 시간에 한 거였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복습하라는 차원에서 냈던 문제예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할 겸 하나씩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보면요. 세포가 두 개는 1번의 세포고 두 개는 2번의 세포라고 했고 1번은 암컷, 2번은 수컷, 성별까지 알려줬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두 개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핵상을 쓸 건데 핵상을 쓸 때는 우리 2N짜리 세포를 먼저 찾는 게 유리하다고 했었지?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는지부터 찾는 거야. 쌍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지. 그치? 보이죠? 대립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는지부터 찾는다. 아, 그러면 니은 2N짜리 세포, 리을 2N짜리 세포가 되게.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은 같은 개체야? 다른 개체야? 그렇죠. 2N짜리 세포에서 이 DNA 상대량의 구성이 다르잖아? 그러면 다른 개체예요. 2N짜리 세포는 유전자형 그 자체를 제시하는 애기 때문에 얘가 다르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개체야. 다른 개체.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른 개체다.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럼 누가 1번이고 2번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 또 했던 게 바로 뭐야? 우리 DNA 상대량의 뭐를 비교하기로 했냐? 합 비교하기로 했어요. DNA 상대량의 합을 비교해줘야 돼. 묶어가지고 더해보는 거라고 했지. 자, 니은 2, 그쵸? 그 다음에 얘도 2, 얘도 2. 합이 다 똑같네.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소득이 없네. 그 다음에 리을을 보자. 리을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그쵸? 나오죠? 그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 뭐다? DNA 상대량의 합이 있으면 합이 적은 애가 무슨 염색체 위에 있다? 성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
그래서 합이 적은 애가 있으면 이거는 성형색체다. 그래서 라지, 스몰 a가 있는 애들은 바로 성형색체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뭐다? 2n짜리가 있을 때 그때 DNA 상대량의 합의 조합이 2와 1, 4와 2 이런 식의 구성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누구다? 수컷이야? 암컷이야? 이 숫자의 조합을 가질 수 있는 건 오로지 수컷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2n짜리가 있는데 그때 DNA 상대량의 합의 조합이 2, 1, 4, 2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거는 수컷이었죠. 그쵸? 이거는 G1기 때 특징으로 봤고 얘는 M1기 때 특징으로 봤을 겁니다. 그쵸? 감수 1분위할 때 특징, 감수 2분위할 때 특징. 합이다 이거. 합의 조합. 상대량의 조합이 아니고 합이야 합. 합이 2와 1이 나오고 합이 4와 2가 나오고 그거 말하는 거야. 합. 그럼 암컷은 뭐였는데? 암컷은 2와 1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암컷은 뭐였어요? 2와 0이었어요. 0. 그치? 암컷은 같거나 없거나 이거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4와 0. 그쵸? 암컷은 이거였어요. 오케이? 이거 알아야지 문제 빨리 풀 수 있지. 그래서 리을의 성별이 나온다니까? 리을의 성별이 바로 누구다? 수컷이다 라는 게 나와. 그래서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이네 라는 게 여기서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 더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는 수컷만 봤을 때는 이거 X형 색채에 있는지 Y형 색채에 있는지 확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암수가 같이 나왔어요. 암수가 동시에 이 염색체를 들고 있다. 그럼 얘는 무슨 염색체일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얘는 X형 색채다라는 것도 이제 확정이 납니다. 암수가 공통적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염색체는 X밖에 없거든. 그래서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는 이 성형색체는 X다까지 확정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소준이한테 왜 그래? 아니, 그렇지 아무것도 안 했어. 일부러 했지? 맞지 아무것도 안 했어. 봤는데 뭐 팔짱 끼고 이러고 있던데. 여기 가만히 쓸려 줘. 그래서 이거 2n짜리, 2n짜리 일단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 말해봐야 돼. 이제 그럼 지급과 기억이 있는데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찾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여기지? 빵빵이. 그쵸? 빵빵이를 봐야 되잖아. 빵빵이가 나오면 우리 어떠한 특징이냐? 성형색체를 뜻한다라는 특징이었잖아. 빵빵이의 특징이. 그치? 그런데 이 빵빵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남자죠. 여기서 남자죠. 어? 이거 왜 빵빵이가 났을까? 왜 빵빵이? 우리 남자한테 유전자가 들어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지? X에는 유전자가 올라가지만 Y쪽에는 지금 유전자가 뭐 한다고 했죠? 빈다고 했지. 그럼 우리가 Y쪽에 있는 세포를 딱 지칭해서 보면 이쪽에는 유전자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나온다? 빵빵이밖에 못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아, 얘가 빵빵이인 이유는 뭐다? 내가 뭐를 바라보고 있어서? Y형 색채를 갖는 세포를 바라보고 있어서 빵빵이가 나왔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선지로 잘 나와. D급 같은 경우는 Y를 갖고 있는 세포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Y를 갖고 있으니까 남자라서 2번. 그럼 자동으로 기억은 1번. 그리고 여자는 성상 구분이 없죠? X형 색채라고 하면 합이 다 똑같아야 되지? 2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야 되겠지? 남자는 상염색체끼리 합이 같아야 되죠? 디귿을 보면 여기는 0이지만 상염색체 위에 있는 애들은 아까 이거 3, 이거 3이었으니까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1 이렇게 해서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의 색상은 동일하다. 니은과 디귿의 색상은 동일하지 않죠. 디귿은 빵빵이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세포의 색상이 N자리밖에 안 되죠. 그치? 색상 동일하지 않고요. A하고 B를 더했을 때 1이 나온다. 2 더하기 1이었으니까 3. 그쵸? 3이 나온다. 맞고 2로부터 유전자형이 BD인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2로부터 얘로부터 B와 D 같이 갖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생세포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 6번 문제. 저번 시간에 했던 OX 문제였어요. OX 문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를 찾기로 했었냐면 핵상 찾기로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것도 조금 빡세던데. 자, 여기 보면 같은 종이 동물 2에는 6자리 1과 2에서 고래. 자,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형식체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갖는 유전자 각각의 유무를 나타냈대. 그리고 암컷과 수컷으로 달라진대. 그럼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알맞은 걸 찾아야 되겠네. A, B, C가 가나다에 대응한대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럴 때는 각각 핵상부터 써야 돼. 각각 핵상부터. 자, 일단 표부터 채우자고요. 표부터 채우면 뒷자리가 보이잖아. 그치? 뒷자리는 지금 어때? 여기. 그쵸? 이렇게 상동을 갖고 있잖아. 대립전자가 쌍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2N짜리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거였지? 유전자의 개수를 세라. 유전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 중에 절반을 세라고 했지? 이 중에 절반이면 2개예요. 그쵸? 근데 동그라미의 개수가 2개보다 많을 때, 동그라미의 개수가 2개보다 적을 때 핵상 판단할 수 있다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의 개수가 2개보다 많아? 그럼 얘는 빼박 2n짜리라고 얘기했고, 동그라미 개수가 2개보다 적어? 그러면 n짜리다.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B는 2n이기도 하죠. 그쵸? 동그라미 개수가 3개니까. 그래서 동그라미가 지금 3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3개이기 때문에 절반을 넘어섰잖아? 그래서 빼박 2n이지. 하나, 둘, 셋, 4개인데 4개에서 3개가 동그라미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리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잖아. 그래서 2n. 그러면 C는 뭐야? C는 절반보다 적으면, 그럼 대리 유전자가 쌍이 아닌 사라지는 빵빵이 세포가 등장하지? 이게 무조건 핵상 뭘까요? N. 그쵸?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4개의 절반이 2개인데 2개보다도 동그라미가 적어. 그럼 얘는 무조건 핵상이 N짜리야. 그리고 A는 모르겠으니까 부족. A는. 이게 같은 개체가 아니라서 풀면 안 돼요. 옆에 있는 거 비교하면 안 돼. 누가 같은 개체인지 몰라서. 알겠죠? 이렇게 양쪽을 대조해보면 얘는 무조건 N짜리가 맞긴 한데, 그래도 일단 두고 합시다. 그렇게 풀어야 되나? 일단 볼게. 안 되면 그걸로 할게. 자, 일단 그 다음에 핵상. 위에 있는 애들. 핵형 분석에서 핵상부터 쓰자. 같은 쪽이라고 했으니까 얘 당연히 N, 얘 EN, 얘 N 이렇게 쓰겠지? N밖에 없다고? 그러면 나는요? 나는 성별이 누구? 2N짜리에서 우리 다 같으면 뭐야? 암컷. 그래서 나는 암컷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나는 XX 암컷. 그 다음에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세포를 다 대응시켜서 보자. 그러면 성형색체가 보일 수도 있어. 보여? 어디? 다. 그쵸? 요거 작죠? 작은 애가 뭐다? Y다 라고 했었죠? 그치? 그러니까 얘 수컷. A 핵상 써야 되겠다. 그래야 확실하게 풀겠다. A 핵상 쓰자. 자, A 있잖아? A 핵상 뭐게요? N입니다. 그쵸? 왜? 일단 옆에 있는 2N짜리랑 대조. 아이씨, 근데 몰라도 N이네. 바보야. 네. 이거 3개니까. 그쵸? 2N 하나고 N 2개라서. 너 알고 있었어? 네. 말해줘야지. 이제 모를 줄 몰랐죠. 옆에랑 대조해서 보고 있었잖아. 그러면 됐지. 아, 그럼 끝나. 그럼 2N짜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B는 나야. B는 나. 그리고 얘가 뭐야? 암컷이죠? 그렇죠? 얘가 암컷이야, 암컷. 오케이? 얘 XX. 그럼 보자. 잘 봐. 자, 우리 A하고 B 볼 거야. A하고 B. 잘 봐. 자, B는요, 지금 보여? 2n짜리니까 2n짜리는 뭐 들고 있다? 전부 다 들고 있다라고 했었지. 그럼 모든 유전자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A를 보세요. A는 갑자기 B가 못 갖는 누가 나왔어? 스몰 t가 나왔죠. 그치? 이거 2n짜리가 못 갖는다? 그럼 얘네들은 같은 개체라고 할 수 있는가? 없지. 그러니까 다른 개체야. 2n이 없는데 n이 있어? 다른 개체일 때만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수컷.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C 한번 가볼게요. C. 자, C를 보니까 어때? 얘네들이 대립, 얘네들이 대립 이렇게 묶었더니 대립 유전자가 아예 어때? 존재하지 않는 무슨 세포가 등장합니까? 빵빵이 세포가 등장합니다. 맞죠? 그치? 그럼 이 빵빵이 세포는 무슨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고 알려줬죠? 선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라고 알려줬지? 저 친구 자는 거 아니잖아. 조용하면 좀 의심되는데 혹시 자는 거 아니죠? 아니야? 박수 머리 잘랐네? 약간 잘랐던데? 박수 잘랐어? 안 잘랐잖아. 그것도 잘랐는데 옆에가 살았는데 항상 그 뚜껑은 살아있네. 머리도 없는 거. 머리도 없다고? 뭐 머리도 없는 거. 아 벌써 머리도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얘 쳐 자겠네 저러다가. 뭐야 이 새끼네. 너도 잤어? 못 보였어. 안 보였어. 왜요? 가려줬으니까. 아이고 친구 자면 안 돼요. 어제도 확실한 양도 쳐 잤잖아요. 안 자면 시끄러운 거고 자면 조용한 거야. 안녕하세요. 어제 뭐 했어? 어제 세계리한테 뭐 했어? 공부했어요? 하나도 안 들리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빵빵이잖아. 그럼 이거 어느 염색체에 있는 애야? 그런 거 봐봐. 아까 뭐라고 했지? 암컷도 갖고 수컷도 갖는 이 성염색체는 누구다? X. 그럼 얘는 X라는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암컷도 들고 있고 수컷도 들고 있는 유전자니까 같은 성염색체를 공유한다는 거니까 X가 X. 그러니까 이거 왜 빵빵이다? 무슨 염색체를 갖고 있는 세포라서? 그치. Y라는 성염색체를 갖고 있는 세포라서 빵빵이로 뚫린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누구다? 가. 우리 아까 Y 갖고 있는 거 찾았으니까. 그래서 얘가 가. 그 다음 얘가 다. 이렇게 모아서 풀어야 돼요. 다나가 이렇게 다 고르면 답입니다. 네. 어? 근데 A가 XY인 거 어떻게 알아요? A, X, Y요? 네. 아까 2n짜리인데 얘가 없는데 얘가 있어서 다른 개체라고 알았어. 근데 얘가 암컷이니까 다른 개체는 수컷이잖아? 근데 얘가 수컷. 양태네. 2n이 없는데 n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 왜요? 2n의 새끼가 n은 n 새끼잖아. 내가 아까 설명했는데 2n짜리의 새끼가 n이잖아. 네. 그러니까 2n짜리의 새끼가 n이면 2n짜리의 일부를 n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n짜리가 들고 있는 건 2n이 다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있는데 얘는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래서 다른 개체라고? 그래서 다른 게 갖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고. 세포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세포 두 개밖에 없어요? 셋째 두 개, 두 마리. 오케이? 안녕. 물 좀 먹고 책으로 갈까요? 우리 저 친구. 네, 좋아요. 이 친구도.
아, 반가워. 굳이 더 일어난 거 아니잖아. 더 일어나야지. 여기 들어왔어요. 아니지. 무슨 커피 마셔, 커피. 렐릭스. 어? 렐릭스. 멀쩡한 거야. 조지야. 조지야 몰라? 조지야. 자, 렐릭스. 커피도 조지야. 좋습니다. 렐릭스. 치대지 말래. 밤에 뭐 했지? 진짜? 진짜 공부했어. 어? 진짜 공부했어. 무슨 공부했지? 영어. 진짜 예쁘거든. 왜 강추자? 강추 갔잖아. 안 왔어요. 안 갔다고? 강원을 안 갔어? 네. 너 거짓말 얼굴 더 까내려. 그럼 30분이나 30분 되나? 어? 30분 끝나고. 30분이야? 시간 공지 못 봤나 보다. 쪽수만 알려줄게.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다인자 유전 찍먹까지 하면 돼. 얼마 안 써? 다인자 유전 찍찍찍. 아니 무슨 어? 공부하고 싶어요. 이게 그 고3책이라서 책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너무 어려운 거는 약간 분류해서 써놨으니까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뭐 0번이다, X표 뭐 이렇게 쳐놓은 거는 아 어려워서 못 푸는 거구나 따라서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는 0번도 풀겠다 하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 가서 봅시다. 사람의 유전. 근데 사람의 유전 앞에 감수분열 문제는 풀만 했나? 아니요. 근데 감수분열 24번까지는 풀어봐 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풀어보긴 했어요? 아니. 완성비가 무조건 다 하고 여기는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여기서 24번까지 문제 있었잖아. 그쵸? 1번부터 24번 이 정도만 다 풀 수 있으면 완벽해요. 여기 1번부터 여기 24번까지 다 푼다. 그럼 진짜 완벽해요. 여기서도 문제 두 개가 어려워요. 24번 문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제였나? 여기서도 한 문제 좀 어려운 거 있어요. 두 개 정도가 어렵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에요. 이 정도만 다 풀어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학생 내신이니까. 24번 같은 문제도 약간 좀 그래요. 좀 어려워요. 성의고만 풀고 나머지 할 때는 그냥 적당히 봐서 알아서 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너는 해야지. 됐죠? 그리고 이거 하고 그때 말했잖아. 그 뒤에서부터 거꾸로 앞으로 오면 된다고. 감소비야 문제는 이 정도만 풀면 충분해. 그리고 뒤에 사례비전 그 문제 숙제로 낼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감소비전 계속해서 연습해. 그 방어 들어가는 팀에 이제 방어 같이 풀면 되고. 사람의 유전 봅시다. 사람의 유전 우리 오늘 앞에는 그 개념 위주의 설명이니까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은 감수비례라고 색깔이 많이 달라서 사람의 유전이 훨씬 더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지컬로 풀 수 있는 게 사람의 유전이라서 여기서 웬만하면 거의 다 풀긴 풀어요. 자, 우리 유전의 기본 용어부터 잡고 들어갈게. 자, 유전자와 그 다음에 형질에 대한 설명인데 대리 유전자는 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다 알죠. 그치? 상동력 색채에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걸 대리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래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뭐를 뜻하냐? 쌍을 뜻합니다. 쌍. 그래서 한 가지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을 우리는 대리 유전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대리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2n짜리 세포, 대리 유전자의 일부만 있으면 n짜리 세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었잖아. 자, 그러면 이제 형질이 뭐냐 봅시다. 형질.
생물이 지닌 고유한 특징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유전형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전형질이라는 건 대리 유전자의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유전형질이죠. 자, 그럼 밑에 표현형과 유전자형 봅시다. 다 했던 내용이에요. 중3 때 했었죠? 자, 표현형은 유전자형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우성 표현형이 있고 열성 표현형이 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배웠지. 자, 우성인지 열성인지 보는 방법 어떻게 본다? 우리 이형접합자를 보라고 했었죠. 이형접합자. 완두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잡종을 보라고 했을 거예요. 잡종 1세대. 순종과 순종을 교배시켰을 때 그때 태어난 잡종 1세대에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 잡종 1세대에서 묻힌 형질을 열성. 이런 식으로 우열의 원리를 멘델이 제시했잖아. 그치? 그것처럼 이형접합자를 찾아가지고 이형접합자에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 묻히는 형질을 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자기도 문제를 풀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형접합자를 찾으면 거기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무조건 우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전자형이었죠. 유전자형은요, 상등급 색채에 있는 대리 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표시한 것들을 유전자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전자형도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동형, 그 다음에 이형 이렇게 나타나지. 동형이 바로 순종이고 이형이 바로 잡종이었죠. 그렇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때문에 설명한 거냐면 우리가 우열의 원리에 미배되는 예시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기억나지? 우열의 원리에 미배되는 게 뭐가 있었어? 그치? 중간유전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치? 중간유전. 오케이? 그래서 중간유전이 뭐였어요? 빨간색이랑 그 다음에 하얀색이랑 교배시켰더니 빨간색 아니면 하얀색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색이 태어났다? 핑크색이 태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분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AB형식 혈액형일 수도 있었잖아요. A하고 B의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게 AB형이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 아까 말한 겁니다. 그쵸? 우성. 우리 대립 형질을 갖고 있는 순종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그 다음에 묻히는 형질을 뭐야? 열성. 이렇게 배웠죠? 그치? 그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완두포. 아유, 뭐 완두포. 이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여기는 사람의 유전이야.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에서 어떻게 작은 교배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치? 가능해? 너 작은 교배할 수 있어? 아니야? 못하잖아. 그치? 말도 안 되지. 이거 사람의 유전에서 쓸 일이 없어. 오케이? 뭐 타가교배 이런 거 막 써요?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뭐 제식이랑 뭐 다른 뭐 교배시키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치? 이거 자가교배 이런 것들. 사람에서 쓰지 않지. 자꾸 너 얘기하면 뭐라 해. 네. 여기 연관이 있는데 연관. 이제 연관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주제죠. 학교 내신에서도 등장을 해요. 연관. 율곡도 아마 나올 거고요. 성인고도 언급했으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연관. 그래서 연관이라는 건 뭐냐? 두 유전자가 원래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놓여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염색체에 놓여있으면 어떠한 특징이 있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줬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 완두의 씨야. 그 다음에 뭐야? 모양이었지. 씨와 모양은 서로 다른 번호의 상등력 색채에 놓여 있으니까 서로에게 영향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둥근 거하고 주름진 게 몇 대면 나왔어 원래? 기억나?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 몇 대면? 3대1. 3대1. 그치. 그 다음에 노란색과 초록색 몇 대면? 1대2대1. 1대1이 뭐야? 그거는 아까 그 중간 유전인데. 11대1. 3대1. 그쵸? 3대1. 둥근 거랑 주름진 거 3대1. 그 다음에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몇 대면? 3대1이잖아. 그래서 둥근 거하고 초록색, 둥근 거랑 노란색, 주름진 거 초록색, 주름진 거 노란색 콜라보 해도 이 비율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나온 건 뭐야? 비유명한 숫자 9대 3대 3대 1이잖아. 기억나지 이거? 그래서 12대 4, 12대 4 이거 유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쵸? 이거 재수하면 좋겠네요. 이거 다시 이거 다시 복귀 되는데 생명과 원은 다시 들어해. 네. 그래서 연관. 그래서 연관이면은 이렇게 한몸이 돼요. 한몸. 이런 식으로 독립이 아니고 연관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에 같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 운명 공동체처럼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빨간 머리가 있는 애들을 보면 항상 얼굴에 누가 같이 있다?
주근깨가 같이 있다고 하잖아. 그치? 그 빨간 머리랑 주근깨는 같은 유전자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그래서 연관이 나오면 계산하기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죠. 그렇죠? 복잡하지만 또 패턴은 단순해서 생각보다 풀만 할 거예요. 가계부에서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멘델의 유전 법칙 다시 기억하고 가야 돼요. 첫 번째, 우연의 원리 기억나죠? 잡종 1대에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 묻히는 형질을 열성. 반대에 중간 유전이 있었지? 중간 유전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쌍을 이루던 대리 유전자가 언제? 감수 1분열 때 분리된다고 배웠죠? 감수 1분열 때 분리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적 조합을 우리가 경우의 수로도 얘기했었잖아. 2의 23제곱. 이런 거 기억나죠? 그치? 그거.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었어. 그럼 분리의 법칙에 어긋나는 게 바로 뭐였냐? 돌연변이. 바로 마지막 단어. 그쵸? 유전병, 염색체 비분리가 있죠. 염색체 비분리에서 우리 또 뭐가 필요하냐? DNA 상대량이 필요하고요. 또 가계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니까 이 비분리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돼요. 마치 활용과 같다고 보면 돼요. 활용. 그쵸? 2차 방정식의 뭐 활용, 이런 느낌 있잖아? 앞에서 개념을 배우고 이제 활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독립법칙 아까 한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유전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것들을 독립법칙이라고 하고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연관이죠. 연관. 그치? 연관이 나오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뒤로 갈게. 자, 사람의 유전 두 가지가 있어요. 상경색체 유전이랑 성경색체 유전이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 상과 성으로 나눠집니다. 1번부터 우리 22번까지가 상이었고요. 23번 염색체가 성경색체였죠. 그래서 상경색체 유전은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상에 있으니까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있어 없어? 구분이 없지. 남자,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다 발현되는 비율이 어때? 똑같았죠. A도식 혈액형, 그 다음에 혐알기. 일요일날 수업하는데 혐알기 장인이 엄청 많더라. 이제 이거 보는 대단해. 혀를 3번 말던데? 네? 3번 말아. 뭐요? 아니 안 보. 아 못하네. 네. 3번 말아. 이거 할 수 있어? 야안 돼. 아, 누구더라? 누구라고 잡으면 안 되는. 아니 잡으면. 김준석 3번 말아. 이거 진짜 이렇게 춤추고 3번. 진짜. 이 된 거? 된 거지. 너 못하지? 한 번도 못 혀 말 수 있어? 말 수 있어? 못 말아? 뭐야? 말고 있네. 말고 있잖아. 왜 얼굴 좀 봐. 완전 모를 줄 알아. 박수현 혀못 말아. 수업한테 계속 혀 이거리 하고 있어. 계속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 연습해서 이렇게 된대. 그래서? 한 번 말리는 사람 연습하면 이렇게 말릴 수 있대. 뭐? 어? 진짜 안 된다. 아, 어떻게 말해? 저 동명이 나온다고? 동명이? 율곡과에는 그때 동시에 몇 명 되던데. 율곡과 제일 많아. 방송이야. 너네 못 말잖아. 박수 좀 못해? 됐냐고. 아, 저 성이 아쉽다. 정말기. 너 한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해? 한 번도 안 되는 나도 안 되는 잘안 돼? 안 돼. 잘안 된다고요? 네. 하나 해봐. 한번 들어오는 아, 기억나. 하나. 맞아, 나는 다른 거 같아. 이거 어떻게 해봐? 네? 남들과의 다른 길. 길이가 자랑이에요? 입술을 맞아. 오케이. 봐봐. 상경색체 유전, 혐알기, 귓불, 뭐 미맥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 성경색체 유전. 성경색체 유전은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차이가 나죠? 그치? 남자하고 여자가 갖고 있는 성경색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발현 빈도가 달라져요. 성경색체 유전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생맥이 있죠, 생맥. 아, 밑에 나가서 볼게. 자, 그래서 우리 성경색체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X형 색체를 따라서 가는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부르고 Y형 색체를 따라서 가는 유전, 원래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말이 없어요. 그쵸?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X형 색체 유전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형 색체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는 생맥이었어요. 생맥이 열성이었어, 무성이었어? 일성. 열성.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외웠다 생각하고 문제에서 안 줘. 우리가 그 미지의 유전병을 놓고 그 미지의 유전병이 무성인지 열성인지 가계도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생맥을 줬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준 거라서 안 줘. 너가 생맥이 열성인지 알아야 돼. 모르면 그거 틀려. 그래서 생맥이랑 또 굳이 말하자면 혈우병 있어요. 혈우병. 혈우병. 이거는 아마 율곡고 친구들은 할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혈우병. 혈우병이 똑같이 생맥이랑 똑같은 그런 X형체체 반성 유전인데 혈우병 열성이란 말이야.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달라. 여자가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 여자가 혈우병에 걸리잖아. 그럼 뱃속에서 죽어.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치사 유전이야. 여자한테. 치사. 치사가 그 치사가 아닌 거 알지? 죽는다라는 뜻인 거 알지? 그래서 여자는 혈우병을 그래서 갖고 태어나지 못해. 그게 치사 유전이라서. 근데 남자는 태어나. 왜? 왜였는데? 그래서 남자는 갖고 태어나. 그래서 남자는 갖고 태어나는데 그거 해. 뭐라 그러지? 아, 단명이 금방 죽어. 그래갖고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그 빅토리아 그 왕가에서 그 뭐냐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어? 그팅기로. 오, 설마 그거는 그런 저기서 네, 맞잖아.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근친을 했죠. 금지사가. 그치. 그래서 근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 유전자. 혈우병 유전자가 계속 전달이 된 거야.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중요했어, 여자가 중요했어? 남자. 뭐 왕이 이제 필요했으니까 남자가 유전자가 중요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자는 혈우병에 걸린 여자는 뱃속에서 다 죽었으니까 태어나지 못했어. 근데 이제 귀하게 태어난 남자애가 뭐에 걸려 있었겠어? 혈우병에 걸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혈우병이 계속 남자한테 전달되면서 어때? 계속 단명하니까 왕이 못 태어난 거지. 그게 이제 유명한 예시지. 그러면 혈우병, 남자는 살아서 태어나는데 여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보인자만 태어날 수 있어. 보인자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인자 정상만 태어나고 혈우병을 갖고 있으면 치사 유전이야. 이게 학교 내신에 나올 거야. 율곡고가 나올 거야. 율곡고에서 배웠다고 했어. 오케이? 나머지 학교는 배운지 안 배운지 봐야 돼. 교과서에 있을 거야. 교과서. 중앙 교과서가 어디죠? 아, 좀 달랐다. 이상한 데였는데. 동아였지. 마지막 너 약간 좀 약간 그랬는데. 율곡고는 비상해. 아, 무슨? 너희 교과서 안 보잖아. 그래? 그러니까. 영식 또 어디서 긁어온 거지? 그럼 어디서 긁어온 거지? 완전 맞아야. 아, 아, 천재야? 천재 배우는 율곡고가 좋아. 율곡고 원래 금성이었어. 금성 기억을 던 근데 비상으로 바뀌었어. 선생님 그 정문이 오면서. 근데 혈병이 뭐야? 어? 혈병이 뭐야? 아, 혈우병이 피가 안 먹었어요? 그건가? 그거 아니야? 맞을까? 그거는 뭐? 맞을까?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혈소판 거? 아니 맞을까? 혈우병 맞을까? 맞지? 아니면 피가 안 뭉친 거 맞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냐? 뭐 공고. 오늘 약간 약간 틀렸어. 아 이거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기. 풀리면 공고. 이따 번호 때. 이게? 혈우병이 뭐였을까? 머리 돌리지 말고. 빨리. 혈우병 피가 안 멈추는 거. 교열병이랑 헷갈리게 하는데. 혈우병 맞지 않아? 맞는 거 같아. 맞아? 네. 아니 빨리. 얘네 거기지. 결판도 우리. 교열병 입에서 피가 나. 그 비타민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비타민 C. 여자 다른 거요. 자, 봐봐. 혈우병. 그 다음에 Y형체체 유전. Y형체체 유전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남자한테만 전해 내려오는 유전이에요. 그쵸? 그래서 Y로부터 Y한테
가는 거니까 여자는 걸리지 않아요. 그쵸? 기억나죠? 비슷한 과자증 친구 기구만 한 번씩 봐주세요. 여자 이 있어서 관련증이에요. 난 지금 처음에 여자 안 걸린다고. 아 그래요? 남자한테 걸려 남자. 한번 보세요. 이거 맞을 수 있어요. 있어? 없어? 그게 바깥까지 보인다고 해서 기억나지? 아니 있어. 귀마개 하고 다니는 느낌이야. 귀마개. 귀 안에 이렇게 털이 보여. 근데 요즘은 왜 없어요? 어? 아니 여자 Y 없잖아. 아 맞네. 남자만 보인다고. 요즘 시작해.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 여기 보면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아 여기 엄청 중요합니다. 단일인자와 다인자. 자 다인자와 단일인자 보면요. 우리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일인자랑 다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은 어떤 거를 단일인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두 개일 때예요. 그러니까 즉 한 쌍인 거죠. 한 쌍.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일 때 엄마 하나 준 거, 아빠 하나 준 거 그게 모여서 발현되는 거지. 이런 거죠. 엄마 거 하나, 그 다음에 아빠 거 하나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의 형질 발현.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형질이 발현될 때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가 모여서 한 쌍의 유전자가 모여서 발현될 때 그때 얘를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불러. 자, 근데 단일인자 유전 안에서도요 두 가지로 나눠요. 단대립과 복대립으로 나눠요. 자, 엄마, 아빠 하나씩 주면서 그게 모여서 발현되는 건 맞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전자의 가지수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전자의 가지수가 똑같이 두 가지일 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일 때 이런 좀 헷갈려, 그렇죠?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될 때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될 때 그때는 단대립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를 배웠으니까 하나는 정상 유전자, 그렇죠? 하나는 병 유전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 유전자를 대문자로 쓰고 병 유전자를 소문자로 썼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우리 그걸 단대립이라고 부르지. 근데 복대립은 달라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가지수가 세 가지 이상이야.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잖아? 그럼 우리는 걔를 복대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일 때 우리는 걔를 복대립이라고 불러. 누가 있죠? 그치, A, B, O, C 혈액형이 있죠. 그쵸?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씩밖에 못 주는 건 맞지만 줄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좀 더 많아요. 그럼 이거 표현형이 어떨까? 단대립보다는 확실히 더 다양하죠. 그치? 그래서 복대립이 훨씬 더 다양하죠. 표현형이. 그래서 복대립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복대립이 진짜 중요해요. 복대립 유전과 뒤에서 나올 다인자 유전을 구분하는 문제가 내신에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복대립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가지수가 세 가지. 하지만 한 쌍이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자, ABOC 혈액형 그리고 방어작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ABOC 혈액형의 음집 반응이 같이 엮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혈액형의 음집 반응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계도와 음집 반응이 콜라보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뒤로 갈게요. 자, 다인자 유전입니다. 자, 다인자 유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복대립과 다인자의 차이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인자는 이제 달라. 이제 뭐야? 여러 쌍의 유전자가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게 다인자예요. 여러 쌍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쌍. 아까는 한 쌍이었는데 여러 쌍이야. 즉, 엄마가 주는 유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인 거지. 엄마가 한 번에 유전자 3개를 주고 아빠도 한 번에 유전자를 3개를 주는 거야.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엄마도 한 번에 여러 개, 아빠도 한 번에 여러 개,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시킨다고. 그럼 단일인자에 비해서 얘가 어때요? 훨씬 많죠. 그래서 이거 표현력이 개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표현력이 개 다양해요. 그리고 이거 대립 형질이 뚜렷하냐? 예,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보잖아요. 표현형을 보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 골 때리는 게 누구까지 영향을 준다? 환경까지 영향을 줘요. 환경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형질에 따른 개체수 분포는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나냐? 이거 아나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구분하는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다. 아, 이거 뭐야? 다인자 유전이구나. 아, 이거 뭐야?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 다인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A, B, C 혈액형이 나왔다. 그리고 얘네들 다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럼 얘 뭐라고요? 단일인자예요, 단일인자. 그치?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단일인자 유전의 특징이었죠? 복대립 잘 뭐라고 했습니다. 복대립과 다인자. 구분하는 것들 잘 봐야 돼. 가봅시다. 뒤로 가서. 자, 이제 우리 우열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완전 우성이랑 중간 유전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완전 우성은 간단해요. 그 우열관계가 뚜렷한 거야. 그래서 우리 나타나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 안에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형의 가지수가 제한적이야. 근데 중간 유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형의 가지수가 추가가 되죠. A-식 혈액형만 봐도 표현형 몇 가지야? 그거는 확실하게 몇 가지야? 네 가지죠. 그쵸? 네 가지. 그치? 그래서 유전자에 따른 표현형이 모두 다르니까 표현형의 가지수가 얘보다는 훨씬 많죠. 그쵸? 아예 확률도 외워야 되나요? 확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외워서 푸는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얘는 그냥 그때 가서 계산해서 풀면 돼요. 여기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고3 내용들이라서 지금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자, 뒤에 봅시다. 우리 유전의 기초 좀 잡고 들어갈게요.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필수자리 1번 풀어봅시다. 네. 다인자 이게 뭔지 다인자 이거 승목한다지 않나요? 다인자 안 했는데? 거기 다인자 있잖아요. 아닌데? 다인자 안 나왔어. 준이 선생님, 저희 생명수 프레임스에 선생님 그거 있어요. 그거 줬어, 종이? 네. 그거 나 줘. 언제 나왔어? 어제. 읽은 거야. 진짜 엉덩이야, 나 너 지금. 좋아. 줘, 안 그래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거 다 외워야 돼. 알지? 가계도 문제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면 피지컬로 풀어야 있지 돼. 않아? 목이 우리 일주일에 저 백수 하나 있어. 그래서 저기도 있어요, 지금. 뭐? 주제 탐구. 아. 쌤이 되지. 너도 맨날 정지영한테 해달라고. 저 엄청 걔를 물리해. 왜 걔는 물리 가서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너네가 다 빼먹어가지고. 네. 그거는 축구는
제 아이디어 갖고서 유경수 가니까 얘도 그거랑 바꾼 거 같어. 아, 몇 페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거 했잖아요. 다른 거 때문에. 선생님 안 해요. 우리 뭘까요? 이번 주. 뭐라고? 아니 너도 기억 안 나잖아. A, B, 보냈어? 나한테? 네. 이거 둘다 치는 거지? 와, 이거 빡세라니까? 뭐가 있어요? 뽑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거 푸는 걸 올려주는 게 좋아? 답을 올려주는 게 좋아? 집을 사요. 제시. 그냥 푸는 걸 올려주면 답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네, 둘레에서. 하는 거. 올린 거? 근데 왜 이렇게 올리는 거? 내일 내가 올려서 영수증? 이거래. 영수증은 뭐라고? 이렇게 나도 재밌어. 목소리 좀 크게 지금 맞춰. 이동할 수 없어. 그렇게 목소리가 노래가 돼. 이준이 나를 입술이 팔이 아니었어. 아야 내가 이거 따르지 마 칼이나. 칼이라고 칼이 팔 알려줘. 그거 하나 푼 적이.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다음 생명 수업까지 시간 있어요. 아, 남은 시간? 없어. 알아요? 5시잖아. 이제 5시 수업 뒤에 수업 있어요. 나? 집에 가야지. 30분. 어? 시작 30분. 나? 안 되지. 나 뒤로 오고 있는데. 왜 뭐하게? 똥싸게? 다리 수업. 가위로 갖고 오네. 수업 써야 돼서. 어? 무슨 소? 이상한 거랑 이거 뭐지? 가리도 하나는 작년 거랑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작년에 2월 20일 아 너네 포트폴리오 안 하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 오늘 포트폴리오 그거 되게 중요하던데 어? 포트폴리오 아 너네 이거 하나야? 작년 선배들은 이거랑 포트폴리오 동시에 했는데 이거 맨날 쌤이 간간히 그냥 보고서 쓰려고 그걸로 하다가 아 했어 얘네랑 다르구나 얘네는 6월 20일까지라고 했는데 아니 나 지금? 이제 하나 안 돼? 아니 또 문제 풀어야니까 봐봐 위에 볼게요 패시절 1번 보겠습니다 형질 가는 대소 그다음 형질 나는 역시 대소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대문자는 소문자 대문자는 소문자에 대해서 각각 음성을 해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성격 해체일 때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 이렇게 생긴 개체랑 이렇게 생긴 개체끼리 서로 교배했더니 그때 얘가 태어났대요 자 얘가 유전자에 6개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우리 이거 보니까 서로 다른 삼경체체에 있다라고 했으면 얘는 독립이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삼경체체에 있다라는 말은 독립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독립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되게 간단해요 독립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A는 A끼리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B끼리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곱하기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태어날 확률, 요게 나올 확률 계산해봐. 몇 분이면? 하나, 둘, 셋, 넷 하면 몇 분이면? 2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대대 나와야 되는데 대대. 몇 분이면? 요거밖에 안 나오죠? 몇 분이면? 4분의 1. 둘이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되니까 8분의 1. 자, 그 다음 표현형을 물어봤네. 자선의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은, 자, 자선의 표현형을 볼까요? 자선의 표현형을 보니까 Q가 얘랑 똑같네요. 그럼 Q의 표현형 뭐가 나옵니까? 대문자가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문자 A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가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B가 나타나야 되겠죠? 표현형을 쓸 때 유전에서 보통 이렇게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로. 오케이? 이렇게 생긴 사람의 표현형은 대괄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표현형 쓸 때. 그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뭐가 있죠? 예?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라지 A, 그 다음 또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이게 다 뭐가 될 수 있지? 표현형 A가 될 수 있지? 그럼 몇 분의 몇?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4분의 3. 그 다음 대문자 B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얘도 대대, 대소모, 대소모 이렇게 싹 다 대문자 B가 나오죠? 몇 분의 몇? 4분의 3이죠? 그치? 그럼 둘이 뭐 하면 된다? 곱해요. 그쵸? 곱하십시오. 곱하면 몇 분의 몇? 16분의 9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쵸?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에서 가나 중에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열성 동형 접합이래요. 그러면 한 가지 형질에 대한 게 열성 동형이 나온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A 쪽은 열성이 안 나와. 그치? 그러면 B 쪽만 열성이 나오겠으면 이런 조합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조합 된다는 뜻이겠지? 그쵸? B 쪽에서 열성 동형이 나타나려면 A 쪽은 우성 쪽이 나타나야 되니까 우성 잡종인지 우성 순종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 다음 만약에 A 쪽이 열성 동형이라면 B 쪽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또 계산해보자. 위에 거 그대로 해서 계산해보세요. 얘부터 할게. 얘. 몇 분의 몇? 굳이 이거 따로 할 필요 없잖아. 얘 합쳐서 얘기하면 되잖아. 라지 스몰 A, 라지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었지 아까? 여기 몇 분의 몇? 4분의 3이었죠. 스몰 B가 나타날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나타날 확률 몇 분의 몇? 16분의 3이죠? 이제 여기서 확률 16분의 3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굳이 계산할 필요 있나? 이거랑 이거랑 결국 똑같지 않나요? 그치? 앞에 것만 바꾼 거니까 그럼 얘도 몇 분의 몇? 16분의 3이죠. 근데 이거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곱하면 안 되잖아. 둘이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 8분의 3 이렇게 풀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확률 계산하는 것까지 연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유전의 기초예요. 알겠죠? 유전의 기초 하나 더 합니다. 밑에 자, 이거 안 해도 된다. 자, 이거는 적어도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을 열성 동형 접합으로 가질 확률은 이라고 했지 적어도 두 가지라고 했으면 적어도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사건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1에서 빼는 거 알지? 그치? 1에서 빼서 계산하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들. 오케이? 해보세요. 요거 확통하는 친구들은 잘 할걸요? 율곡이 확통하지 않아요? 중학이 확통하나? 하여튼 근데 뭐 확통도 아니야. 이거 그냥 경우의 수죠. 이건 할게요. 자, 얘 중간 유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모두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대. 그래서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 그치? 자, 이거 해보세요. 다 해라 이제.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거 표현형이 Q와 같은 거구나. 이거. 얘가 근데 왜 얘? 이거 나오려면 대문자 A가 표현형 나와야 되고
저 대문자 B가 표현 넣어야 되니까. A는 B가 대문자 라인. 우선 유전자가 나와야 되잖아. 우선 유전자에 대한 표현. 표현이 같은 영향이 AR 소되는 그건 유전적인 알 같은 거. 우열관계가 뚜렷하면 유전적인 달라도 표현이 같을 수 있지. AO랑 AA가 같은 것처럼.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죠. 그게 유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대소랑 같아야 되잖아. 대소면 어차피 열성 유전자 다 죽여버리니까 대문자 A, 대문자 B에 대한 표현만 나타나면 된다 이거지. 아, 이런 진짜 표현. 유전자 표현이야? 표현은 말로 설명하는 게 표현이고 유전자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유전자 구성을 표현하는 게 유전자이지. 아, 그러면 이게 이 새끼들이 있으니까 대문자 A랑 대문자 B만 갖고 있으면 유전자 표현이 같지. 그래서 그 조합을 경우의 수로 해서 구한 거야. 독립적이라고 했으니까 A는 A끼리 계산하고 B는 B끼리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콜라보해서 그냥 곱하라고 했지. 아침밥. 어떤 거지? 아 이거 한 가지 형태에 대한 유전자가 열성동형이라고 했지. 그 열성동형이면 B 쪽에 열성동형이라고 하면 B 쪽만 스몰 B만 가능하게 하고 앞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이런 식으로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앞쪽 라인은 우성이 무대하는 거야. 우성 동형이라든지 우성 잡기. 얘랑 아니면 이게 가능하잖아. 두 가지. 그래서 이거 각각 구해서 서로 구했지. 몇 제곱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 그래서 잡종끼리 교배했을 때 걔네들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3대 3이지. 라지 A랑 스몰 A, 라지 A, 스몰 A 서로 교배시켰을 때 나오는 가치를 써봐야지. 이게 안 되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 더 나오죠. 아, 이거 두개 없이 이거 두 개도 그냥 두 개가 이게 나오지. 있으니까 그치. 하나 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경우의 수 3번 푸는 거. 전체 가지수 중에서 걔 해당 가지수를. 이건 4분의 1이야. 어? 이건 4분의 1이야. 걔 하나 줘. 이따 봐라. 4분의 1. 이건 근데 그왜 이럴까? 8분의 1이라는 거. 네, 3분의 11분이라는 거. 응? 이거 하나 나오는데 이게 4분의 1이라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두 번 보고 있으니까 스몰비 스몰비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의 사건만 계산하면 되지. 여기 계산하는 건 안 하고 여기 돼. 뒤에 뭐 있어? 같이 가? 너 뒤지 마. 지금 가야 돼? 아 진짜? 왜 문제 낸 거예요, 도대체? 이거? 이거 유전의 기초니까. 이게 왜 맞춰요? 시간 같은데? 그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푸는 법을 익히는 거지. 아, 이건 기초 아니에요. 들려서 이거 그냥 시간 있잖아. 이런 게 너무 어려우면 아니면 다 노가다로 경우의 수를 다 써보는 거야. 요거는 확률을 소개해서 어려운 거야. 잘 모를 때 경우의 수 다 써. 그게 누가 지금 안 돼. 아까 너 어디에 놨었지? 뒤에도 설득해야 돼. 이것도 우선 이제 볼수 있을 거예요. 뒤에? 중간 주전에서 나온다 얘가? 봐봐. 이렇게 할게. 자, 얘는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대. 그래서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 사이에서 얘네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봅시다. 자, 그리고 얘네들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대. 아, 독립이구나. 독립이면은 아까 말했듯이 따로따로 하라고요. A는 A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B는 B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D는 D끼리 계산해. 이렇게 다 독립적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나타나는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 얘기해볼까? 여기서 표현형 몇 가지 나와요? 라지,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얘네들 표현형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두 가지 나오죠? 그치? 그 다음 여기는요? 표현형 몇 가지 나옵니까? 얘랑 얘가 나오는데 얘랑 유전자형 발음은 다르다고 했지? 두 가지죠? 자, 얘 스몰 b 없으니까 못 나와. 얘는요?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몇 가지 나옵니까? 세 가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얘 곱했을 때 최대 표현형 가지수 몇 가지? 12가지. 12가지가 답입니다. 12가지. 자, 그 다음에 가나다의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 자, Q의 유전자형이 뭔지 보자. Q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D 이런 식으로 생긴 꼬라지가 나와야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스몰 A가 나올 확률 뽑아야지. 몇 분의 몇? 그쵸? 이거 2분의 1입니다. 그쵸? 2분의 1. 그 다음에 라지 B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 맞습니다. 얘 조심하셔야 돼요. 얘 몇 분의 몇? 4분의 2 나오죠? 그쵸? 그래서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곱해야 되는 거잖아? 몇 분의 몇? 8분의 1 맞다. 이런 식으로 푸십니다. 풀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인자 살짝만 찍고 갈게요. 자,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 이제 뭐냐?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요. 주성 이상의 대리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 표현에 관여하는 걸 다인자라고 하고요. 우리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 대립 형제 뚜렷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쵸?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예시 뭐가 있냐? 키, 몸무게, 피부색. 그쵸? 그리고 지능도 있대요. 지능.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를 놓고 봐도요.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 뭐가 다를 수 있다? 지능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 우리 확실하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피부색도 달라요. 피부색. 뭐야? 뭐야? 흔들렸어. 그래서 지능.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색 유전. 이거 저번에 수업했는데 너무 슬퍼했어요. 자, 사람의 피부색 유전. 자, 피부색 유전도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다인자 유전이야. 그래서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념 색채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뭐 A랑 B랑 D 이런 유전자. 자, 그리고 피부색 유전은 대립 유전자에서 우리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피부색을 진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유전자형이 달라도 대문자 수가 같으면 피부색이 같은 거야. 얘가 써놨잖아. 얘랑 유전자형은 다르죠? 다르지만 지금 봤을 때 대문자가 이렇게 같잖아. 위에 것도 5개, 밑에 것도 5개. 그러면 얘는 피부색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색이 짙어져. 그러면 객가만 애 있잖아. 객가만 애는 어떤 거야? 대문자로 가득 찬 거지. 알겠어? 그래서 엄청 까만 애 있잖아. 대문자 진짜 가득 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얀 애 있잖아. 하얀 애. 미쳤네. 하얀 애 있으면 왜 하얀 거야? 소문자가 많으니까. 알겠지?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대문자의 숫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알겠죠? 엄마가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인데 엄마는 대문자 있어 없어? 없지? 아빠는 대문자 몇 개야? 6개로 꽉 차있지. 흑인하고 백인이네.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태어난 자녀는 어때? 대문자 3개로 중간 정도로 태어난대요. 근데 맞지 않아? 진짜잖아. 맞지? 흑인 백인 결혼한 거 많이 못 봐서? 그 다음에 자, 갈색 피부인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쥐세포의 유전자형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해. 우리 생쥐세포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 자,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나눠서 곱해야지. 그래서 저렇게 생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쥐세포의 유전자의 가지수는 몇 가지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맞추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남자, 여자가 있대. 그럼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가지수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아빠 유전자 쓰고 그 다음에 엄마 유전자 쓰는 거야. 그래서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 이형접합의 개수를 셀 거야. 그럼 이형접합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하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표현형의 가지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이형접합의 개수를 다 세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가 나온다? 7가지가 나온다 이 얘기지. 그리고 확률 계산하게 나오는데 확률 계산하는 걸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알겠죠? 진짜 다 했거든요? 자, 글로 정리하면 끝이에요. 생체세포의 유전자의 가지수라고 하면 아까 어떻게 본다고 했지? 아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묶음으로 묶고 3개가 묶여지니까 2의 세제곱 8가지라고 쓰면 된다고. 그 다음에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형접합의 개수를 세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를 더하라고 했지? 1을 더하라고 했죠. 그쵸? 그럼 밑에 거 풀 수 있죠? 제시가 말해봐. 제시가 이거 몇 개야? 이형접합 7개. 자, 뭐였지? 얘 진행이 마지막에 그럼 우준이가 끝내는 거 하자. 자, 우준 이형접합 몇 개야? 6개. 4개. 몇 개? 4개. 아, 3개. 어디? 하나. 이거 말고. 어. 네. 네. 아니야? 말고. 이거 아니야? 맞다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네. 그럼 여기다 마지막에 뭐 해야 돼? 물 1. 맞아. 그럼 총 몇 개? 4가지. 맞아. 할 수 있겠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오케이. 강준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싫어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내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쪽은 안 쓰지 마요. 여기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어가지고. 숙제 뭐예요? 숙제 앞에 감소문이 안 한 거 마저 끝내 오는 겁니다. 앞에. 이준이. 이거 앞에 하나 안 펴있어. 얼마나 칼이나 뭐야? 칼이나? 뭐가 목소리?